예,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그 손태승 회장님 판결문 다 읽어보셨습니까? 우리은행 예,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예, 다음 페이지. DLF 사태나 사모펀드 사태 터졌을 때 이제 과연 금융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주제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내용은 그 판결문을 작성했던 법원이 스스로 작성한 보도 자료의 일부를 그대로 카피해서 붙인 겁니다. 이 내용 보시면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부 통제 규범 위반 형해화시킨 등등의 문제점인데 그 밑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금융기관 상품 선정 판매 과정에 시스템상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개별 금융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돼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 중에서 실제 내부 통제 소홀 여부는 쟁점이 아니었고 그 규정에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냐만 좀 다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다툼 과정에서의 기술적인 실수가 있었다 저는 그런 느낌이고요. 다시 윗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돼 있다면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무슨 책임을 져야 됩니까? 현행법상. 이런 사실이라고 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제도상으로 어떤 식으로 책임 추궁이 가능합니까? 저희 국회에서 만들어주신 금융 관련 법령 그리고 내부적인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법령상에는 여러 가지 의무와 규제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의무와 규제에 따른 위반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을 놓고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금융회사에서는 임직원들이 법원에서 이렇게 사실관계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은 이런 금융회사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를 못한다면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조직적 부당행위가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 이른바 내부 통제 체계를 좀 강화하겠다, 자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제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할 거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있는 제도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고민도 답을 좀 달라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가령 금융회사의 어떤 부당한 개입행위가 있어서 이렇게 불안정 판매를 조직적으로 이렇게 강요를 했다면 그 과정에서의 표현도 나오지만은 DLF 사건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개별 직원의 창구 차원에서의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런 문제는 당연히 있지만 그 문제로 펼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부당 개입행위가 있었다면은 그 조직적 부당 개입행위를 지휘했던 임원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있겠고, 그러니까 회사 내부의 이사의 선관 주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이사 해임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금융 시스템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차원에서의 징계가 의미 있게 작동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상식적인 기대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도 현재 이 우리은행 DLF 소송과 관련해서 이미 항소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1심 법원의 판결은 저희와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법령 적용 해석에 있어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향소심이 제기가 돼서 2심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의사록을 좀 쭉 분석을 하고 그 의결의 찬반 여부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의제기를 한 사례가 없이 그냥 거수기처럼 통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이사회의 선임 구조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것에 대한 제도적 고민들은 혹시 안 하십니까?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제 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이사회 구성과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가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충분한 정도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와 있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이사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부분에 계속 고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주기 바랍니다. 예, 방금 윤두현 의원님 말씀하신 그 연장된 이야기고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거 연장된 겁니다.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의 DLF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그 책임 관련돼서 제가 그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금융 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 불안전 판매 책임 추궁 문제 하나 넘어가는 거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금융회사 내부 통제 구조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 있고 실효적 통제 제도를 작동도 안 하고 준수도 안 했다면 그러면 그 대표이사나 핵심 임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책임을 지는 게 하나은행이나 또 우리은행 보면은 DLF 손실배상이 한 1,500억, 과태료가 한 190억, 160몇 억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주주 입장이라면은 주주대표 소송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 제가, 주주 내지는, 또는 주주 대표 소송을 할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 이 사건은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돼 있었다. 이 금융기관 내부에 조직적 행태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 구체적 행태를 낱낱이 하고 있는데 실제 그로 인해서 그 사건이 터지면서 하나은행 스스로가 부담한 비용 또는 우리은행 스스로가 부담한 비용이 금액이 크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이라면 주주들이 이사들을 해임하고 또 책임을 지는 그 이사나 대표이사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직접 회사가 안 하니까 감사도 놀고 있고 회사의 이사회도 뭘 안 하고 있으니까 주주들이라면 주주대표성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스스로가 이제 경영판단 원칙에 따라서 방어할 게 있으면 방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지금 이 법원의 판결에 비춰보면은 경영판단을 넘어선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제재가 필요한 거고, 이런 분들이 금융계에 계속 그 동일 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게 맞냐, 이걸 사회적으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 DLF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이제 항소를 해서 법원의 2심 판결을 2심의 과정을 이제 거쳐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주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금융당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계속 함께 엄중하게 보고 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